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오늘은 평균 기대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통계청에서는 매년 생명표를 발표합니다. 생명표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사망률을 산출해서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남은 여명을 추정한 자료가 바로 생명표입니다. 이 생명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알 수 있고요. 기대 여명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발표했고요.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약 83세 정도를 산다는 거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란 개념은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82.7세까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평균 수명은 79.9년이네요. 평균은 82.7세지만 남자는 좀 짧습니다. 79.9세, 약 80세 정도를 산다는 거죠. 여자는 85.6세로 나왔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거의 5.7세를 더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적으로 82.7세,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6세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죠, 평균. 그럼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40, 60대이실 텐데 그러면 이미 인생을 이렇게 50년 가까이 살아온 나의 평균 수명은 얼마일까? 이거는 기대 여명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살면서 앞으로 수많은 다양한 위험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이 조금 깎일 수밖에 없지만 이미 5, 60년을 안전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위험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평균 수명보다 긴 기간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표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60세이신 남자의 기대 여명, 남은 수명은 22.8년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27.4년입니다. 여명이 뭐죠? 말 그대로 남은 수명이란 얘기죠. 2022년에 60세이신, 즉 1962년생 남자는 여명이 22.8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82.8세가 평균 수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60세이신 여성분, 1962년생 여성분의 여명은 27.4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87.4세까지 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미 수많은 위험을 다 견디면서 약 60년간 살아오신 거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보다 두세 살 정도를 더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표 통계를 볼 때 평균 수명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이별 기대 여명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방송을 보시는 40, 60대 분들은 실제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사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79세, 85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더 많은 기간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명표는 통계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출한 자료입니다. 이 전 국민 생명표 이외에 또 하나의 생명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경험생명표라는 겁니다. 이 경험생명표라는 자료는 뭐냐면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사망률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아시겠지만 가입할 때 건강이 나쁘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국민 전체 평균보다 건강 상태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전국민 생명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이지만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표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제10회 경험생명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전체 평균에 비해서 건강이 좋다고 얘기하는 생명보험 가입자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86.3세, 여자가 90.7세입니다. 통계청 자료의 전국민 평균 수명이 남자가 79.9세, 여자가 85.6세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한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평균 수명은 남자의 경우는 6.4세, 여자의 경우는 5.1세가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수명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도 4.4세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산다고 하지만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남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보험개발원 자료를 통해서 실제 65세인 분들의 기대 여명을 볼까요?
아까 우리가 통계청 자료에서 봤듯이 전체 평균 수명과 이미 일정 시간 살아오신 분들의 평균 수명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럼 65세까지 이미 안전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기대 연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23.7년, 여자는 27.1년입니다. 2024년 65세이신, 즉 1959년 남자는 앞으로 23.7년을 더 살아서 평균적으로 88.7세까지 사신다는 얘기고요. 올해 65세이신 1959년생 여성분 같은 경우는 기대 연명이 27.7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92.1세까지 사신다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진 60대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90대는 거뜬히 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뭐 그렇게까지 살겠어? 그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 특수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준으로 평균을 낸 통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 큰 사실은 이 수명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물론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90세는 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에 퇴직을 했다면 앞으로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90세, 100세를 평균적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의료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보다 더 중요한 건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준비가 누구에게나 필수한 상황이죠. 이렇게 통계 자료를 통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신다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물론 건강하게 또 여유 있게 오래 사는 게 좋지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 사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경험생명표가 발표되면 이 자료가 생명보험사 상품 개발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입하는 상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종신보험 같은 사망보험은 보험료가 더 싸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더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지급해야 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더 긴 기간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쌓여있는 금액이 1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20년을 살 거라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비율과 30년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비율은 다르겠죠. 더 긴 기간으로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연금에는 불리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생명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연금보험 경우에는 바뀔 때마다 연금액이 약 3에서 5%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유리한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험생명표 발표에 따라서 2024년 4월, 올해 4월 정도에 연금보험 상품에 개정된 생명표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반영이 되면 동일한 연금 상품에 동일한 금액을 납입했다 할지라도 발표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연금액이 약 3에서 5%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왕 연금을 가입하실 계획이시라면 경험생명표가 반영되기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연금 설계에 대한 팁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는 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수명은 훨씬 더 길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연금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